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해묵은 과제들이 잘 풀리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비롯한 핵심 현안들은 아직 성과를 말하기 일러 보입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선 7기 광주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화순 탄광에서 궤도 열차가 추락해 5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광업소는 사고가 났는데도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남은 정규 시즌 경기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묵은 난제들을 속속 해결하고 혁신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변화를 강조했는데 따지고 보면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민선 7기 100일간의 자평은 묵은 현안 해결과 일자리 중심 혁신이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특히 군공항 이전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광주시의 해묵은 난제들에 대해 속속 해법을 마련했다고 내세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현안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으며 하지만 해결이나 해법을 말하기에 100일이라는 시간은 짧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들은 여전히 향방을 알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11월 초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지만 찬성이나 반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할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론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공론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용섭 시장의 핵심 시책인 일자리 경제시장 역시 지켜볼 일입니다. 현대차 투자 유치와 노사민정 대타협은 노동계를 설득하지 못하며 위기에 처했고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접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라는 4년 로드맵 역시 80%가 민간 부분에 달려 있어 현대차 투자 유치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통큰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는 민간공항 이전 결정은 일단 호평을 받았지만 앞으로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발표될 경우 전라남도와의 상생이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선 6기에서 넘어온 난제들을 해결했다고 자축하기에도 민선 6기에서 넘어온 성과들을 7기의 성취라고 섣불리 박수치기에도 100일은 성급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현대차 투자 유치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계가 노력하고 소통해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산학연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줄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해 노동계가 소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현대자동차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청년 일자리 모델 창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작 공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광주시가 초임 연봉 등 모든 협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북상 중인 25호 태풍 콩레이에 대비해 오늘 오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철야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광주를 방문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광산구 송정 배수펌프장을 방문해 배수펌프 시설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태풍 피해 예방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북상 중이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제주도를 통과해 부산 앞바다를 지나면서 우리 지역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남해상이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어제부터 비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과 내일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있고요. 일요일에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맑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태풍에 가장 근접하면서 가장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안팎, 남해안 부근에는 300mm 안팎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농경지나 도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더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은 22도, 강진도 22도 보이면서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오늘 곡성은 21도, 여수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선 7기 광주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 사장 후보가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안에 모두 8명의 공공기관 수장이 새로 선임됩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이나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시의원들은 이용섭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노경수 사장 후보에게 코드 인사, 측근 인사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밖에서 이제 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현 시장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직원 250명을 갖춘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를 경영하기엔 교수 출신의 후보가 리더십과 경영 능력 등에서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도시공사 사장직을 유지하기에는 좀 버거로움이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앞섭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지난해 말에 이 시장을 처음으로 만났다며 코드 인사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경영 능력이 부족한 건 인정한다며 외부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외부 위원을 다시 검토해서 이런 전공에 하고 있는 학계나 산업계 또는 행정계에 계신 분들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첫 번째. 노 후보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임명 여부는 이달 중순쯤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를 시작으로 광주시 산하 전체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곳의 수장이 올해 안에 새로 선임됩니다. 대부분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에 실시됩니다. 산하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오늘부터 서비스되는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는 광주시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시민 참여 플랫폼 바로 소통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론화 제언방의 경우 시민 누구나 공론화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앞으로 구성될 시민 참여단의 전용 공간도 운영됩니다. 이틀 전 화순 탄광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궤도 열차가 추락해 5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고가 났는데도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 대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광에서 광부들이 캐낸 석탄을 실어 나르는 궤도 열차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 가던 58살 은모 씨가 사고를 당해 숨진 것은 저녁 6시쯤입니다. 저녁 일을 하기 위해 혼자 8칸짜리 빈 열차를 타고 내려가다 열차와 열차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추락한 겁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회사 측의 대응이 논란입니다. 혹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거나 추가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지만 화순 광업소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초기에 출동해 현장 조사하는 게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하지만 경찰에도 사고 발생 3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신고했습니다. 회사 측은 신고해봤자 구조 구급 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0번 고민하고 119 신고를 하더라도요. 일부 직원들이 오면은 우리 직원들이 없으면 같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디에 직원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도 탄광 구조를 헌의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대응팀이 나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전문가들의 자체적 대응은 사고 은폐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응급 환자들에게 절대적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고 또 119는 현장에 빨리 출동을 하고 현장에서 필요하다면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위험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하는 광부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회사 측의 대응이 자칫 더 큰 피해를 부리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34살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귀금속을 사겠다고 한 뒤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33살 강모 씨 등 6명으로부터 2,300만 원어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이트 운영자인 것처럼 안전 안심거래 문자를 조작 발송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속 30km 이내로 달리게 돼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과속으로 달리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이 광주는 장덕초등학교, 전남은 나주 남평초등학교 앞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광산구 장덕초등학교 스쿨존 과속 단속 건수는 979건, 북구 무등초등학교는 512건, 서구 광천초등학교는 132건 순이었습니다. 전남은 나주 남평초등학교 앞이 3,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 대성초등학교 1,709건, 여수 상암초등학교 893건 순이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노인 보행자 사고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1,000건이 넘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1,002건에 사상자는 1,020명이었고 특히 사망자가 121명으로 사흘에 1명꼴이었습니다. 소 의원은 노인 보행자 사고의 4분의 3은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다며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이슈인 레저 관광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태풍 때문에 나들이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산행하기 좋은 10월에는 기회고장인 영암을 기억해 두셨다가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행을 안내해줄 정소정 여행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암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달이 뜨는 산 바로 월출산으로 먼저 떠나볼 텐데요. 이 월출산은 높이 800여 미터의 국립공원으로 다른 산에 비해 그리 높지도 또 넓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금강산 그리고 설악산을 견줄 만한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이곳 월출산입니다. 남도의 작은 금강산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또 남도의 설악산이라도 불립니다. 열대림과 난대림이 공존해서 다양한 생태종이 또 서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천년의 역사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도갑사와 무이사가 함께 있습니다. 월출산을 둘러볼 코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름다리 코스, 경포대 지구 코스, 그리고 천왕지구, 도갑지구, 그리고 바람폭포 코스가 이렇게 다양한데요. 오늘은 구름다리 코스와 천왕지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름다리 코스인데요. 월출산 구름다리는 600여 미터의 월출산을 찾는 이들 중 가장 많이 선호하는 코스가 바로 이 코스입니다. 다리 아래 절벽이 한 120m 정도 되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면 굉장히 아찔한 모습을 또 하고 있고요. 이게 천왕지구인데요. 천왕봉에 이르는 길은 이곳 월출산 탐방로 중 가장 어렵고 험한 길입니다. 로프를 잡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지만 그리고 천왕봉에 도달해서 마주하는 이 풍광은 정말 이 등산의 노고를 그대로 씻어주는 어떤 정광을 볼 수가 있죠. 이 구름다리에서부터 천왕봉 이렇게 직전까지 가는 문을 통천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천문까지 신선의 세계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왕봉에 오르면 정말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발 아래로 산과 구름 그리고 또 푸른 하늘, 이 하늘빛을 담고 있는 모습에 반해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개해 주시는 코스마다 다 매력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가보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군데를 더 추천을 해 주신다면요? 네, 월출산을 병풍 삼아 이렇게 기품 있게 자리하고 있는 구림마을입니다. 이곳은 비둘기구 수풀림을 써서 이 마을 이름에는 도선국사의 탄생설화가 이곳에 얽혀 있습니다. 성계동 구시바위에서 최씨성을 가진 한 처녀가
빨래를 하다가 그 푸른색 오이가 떠내려오는 것을 먹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오이를 먹고 아이를 가졌는데요. 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숲속 바위에 이렇게 버렸는데요. 며칠 후에 가서 보니까 이 비둘기떼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 아이가 고려 건국을 예언하고 그리고 또 불교 중흥을 일으켰던 도손국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손국사가 태어나기 500여 년 전에 이곳에 백제 왕인 박사도 이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일본의 문물을 처음으로 이렇게 전하면서 고대 일본 문화의 어떤 그 시조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영암 구림마을의 어떤 산증이기도 하죠. 네. 깃든 이야기가 많은 곳인 것 같은데요. 네. 구림마을도 볼거리와 또 즐길거리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와집과 고삿길을 잇는 정겨운 돌담이 아주 멋진 곳인데요. 네. 이 마을 전체가 박물관 그리고 또 문화유산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도기 가마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기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에 하정욱 미술관도 있으니까요. 함께 둘러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암군에서 이 도시민들을 위해서 그 한옥 전통 풍경과 그리고 또 문화가 어우러진 시골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암의 시골 여행은 이거 호남의 3대 명촌으로 알려진 이곳 구림마을 전통 무대로 해서 네. 12월까지 5차례 정도 이렇게 다양한 체험과 또 문화예술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미리 검색해서 이곳에 그 기간에 맞춰서 다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당장 이번 주말에는 뭐 어디 야외를 가기 어렵더라도 네. 알아두면은 이제 10월에 가을 여행 주간이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서 알아두면 차곡차곡 다녀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추천해 주시죠. 네, 10,000원의 행복입니다. 단돈 10,000원으로 기차를 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숨은 명소를 찾아보고요. 여기에 또 시골 가면 전통시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거 전통시장도 둘러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당일 기차 여행 이벤트고요. 네. 그리고 또 요새 또 도깨비 그리고 또 별에서 온 그대 최근에 저기 종방을 했던 네. 미스터 선샤인 등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촬영지가 어딜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영화 곡성 이 곡성도 이 곡성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네.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이렇게 테마 여행을 기획해서 다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가을 여행 주간 프로그램에 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곳 함께 다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개막할 예정이었던 추억의 충장축제 일정이 태풍 콩레이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광주 동구는 오늘 저녁 7시로 예정됐던 충장축제 개막식을 일요일인 7일 오후 5시로 연기하고 거리 퍼레이드와 테마거리 개장도 7일로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억의 동춘 서커스와 세대공감 콘서트, 대학가요제 리턴즈 등 주요 프로그램은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연극인들이 함께하는 베세토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 일대에서 오는 13일부터 열립니다. 베이징과 서울, 도쿄의 앞글자를 딴 베세토 페스티벌은 지난 1994년 창설 이후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해마다 번갈아 열리는 연극제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세 나라의 연극 작품은 물론 말레이시아와 대만의 작품이 선보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오비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정규 시즌에 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홈런을 허용한 뒤 옆구리를 잡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양현종 선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허리 쪽이. 정밀 검진 결과 오른쪽 갈비뼈 사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근육 파열까지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투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아는 양현종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정규 시즌엔 등판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이명기 선수도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습니다. 뜻밖의 악재로 기아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헥터 선수를 제외하고는 선발이 무너진 상황에서 삼성과 롯데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뼈아픈 부상으로 암초를 만나게 됐지만 기아가 5위 자리를 지켜낸다면 포스트 시즌에서 양현종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아 구단은 일주일 뒤 재검진 결과에 따라 양 선수의 등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자, 갑자기 지금 제구가 안 돼요. 스테이트 볼넷이에요. 원볼 스트라이크. 자, 1간 쪽입니다. 1간 빠집니다. 우측에 안타. 김주찬은 2루에서 멈추섭니다. 자, 2안타로 5경기 연속 안타 김선빈. 변하고, 자, 제구 안 되면서 볼넷을 출루하는 이봉호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갑니다. 좌익수 뒤로 쭉쭉 뻗어놨습니다. 유진희 선수의 말 홈런이 만들어집니다. 유재신의 올 시즌 마스코리 홈런이 김광현을 상대로 말로 홈런. 이번에 나지원입니다. 우측 갑니다. 나지원의 홈런도 우측으로 쭉쭉 뻗어갑니다. 나지원 선수의 홈런까지 더해지면서 김광현 선수에게 벌써 2회까지 5점째를 만들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방망이. 오늘도 기아의 방망이는 인천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5대1 이하시는 진이었습니다. 자, 초를 때렸습니다. 김주찬의 타구는 오중간 쪽 날아갑니다. 오중간 쪽 김주찬입니다. 타깃수의 초를 때려서 김주찬이 또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최우까지 발언 잡아당겼습니다. 오중간 쪽 최우입니다. 드디어 오늘 경기에서 시즌 100타점을 완성을 합니다. 드디어 13명째 타자가 출루, 그것도 홈런으로서 한 점을 추가합니다. 스윙 경기 끝. 기아와 SK의 1대3 승리, 귀중한 1승을 만들어내면서 롯데와의 게임차를 2게임 반차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1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해 광주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어제 저녁 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 평화촛불문화제에서 광주 지역 시민 종교단체들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둘이 아니노라. 광주시의회 세계수영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면담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움튼 평화가 민주의 도시 광주에서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참가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주식 거래량은 감소하고 거래 대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3억 957만 주로 전달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거래 대금은 2조 8,776억 원으로 전달보다 0.24%인 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투자자의 전국 대비 거래량은 1.81%, 거래 대금은 1.45%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제조업은 상승했지만 비제조업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9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경기 지수는 88로 전달보다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제조업 업황 경기 지수는 69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